안녕하세요. 영화당 시간입니다. 저는 이동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독극당 김중현입니다. 저는 또 이 오랜만에 하트만 드시는 줄 알고. 하트 아니고요. 네. 사약을 받은 사약. 사람의 마음을 떠올리면서 독극당이라고 이름을 지어봤는데요. 네. 독극물의 독극이 찾다가 깜짝 놀랐어요. 왜요? 극자가 네. 연극의 극자랑 같은 극자예요. 아, 그래요? 네. 심할 극자이기도 하고 연극이라는 뜻이 한참 밑에 있긴 한데 네. 같은 극자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놀라웠던 게 이 독극이라는 게 한편으로는 독한 연극, 독한 극을 말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독극당이라고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그래요. 네. 말씀 그대로 그렇다면 정확하게 정말 맞는 독한 극을 그러니까요. 독편 소개하는 자리이고 네. 독극물도 독이 나오기 또 때문에 나오기도 하니까. 네, 잘 지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최근에 나왔던 이 독극에 관한 굉장히 흥미로운 작품들이 많았습니다. 이 두 작품을 이제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텐데요. 특히 이제 독버섯에 관한 영화들이 최근에 많아서 예를 들면 팬텀 스레드 같은 굉장히 멋진 영화도 있었고. 레디 맥베스. 그러니까요. 레이디 맥베스도 있었고. 네. 그리고 이제 더 페이버릿과 매혹당한 사람들까지 있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 두 편, 물론 이 두 편도 굉장히 좋은 영화죠. 두 편 다 독극에 대한 이야기이고 뭐 독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만 또 비슷한 측면이 꽤 많고요. 맞아요. 최근에 나온 페미니즘 영화 두 편, 맞습니다. 대표적인 영화 두 편으로 꼽을 수 있을 만한 작품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명확한 그런 그 여성 영화적인 비전들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두 작품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아주 굉장히 익숙한 공동체 속에 외부의 어떤 사람이 들어오면서 생겨나는 어떤 그 권력 관계나 사랑 관계나 이런 거의 파장 이런 걸 다룬다는 측면에서 두 작품이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사람이 사람을 해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특히 독을 사용해서 독버섯을 사용해서 이렇게 해서 상대한테 해를 가한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것은 약자가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물리적으로나 아니면 권력적으로나 강한 사람이라면 예를 들면 칼을 사용한다거나 총을 사용한다거나 이렇게 할 텐데 상대적으로 약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몰래 독을 타서 이렇게 해서 하게 되는데 그런 것이 영화 속에서 사실은 펼쳐지는 어떤 권력 관계라든지 상황 같은 것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모티브가 됩니다. 극적으로도 서스펜스를 유발할 수 있는 좋은 장치인 것이 네. 독을 탄 사람과 네. 관객은 그 안에 독이 들어있는 걸 알지만 먹는 사람은 독이 있는 걸 모르죠.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서스펜스가 발현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독이 모든 사람이 듣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 독이 과연 그 사람에게 들을 것인가 안 들을 것인가를 또 보는 재미도 있고 네. 한편으로는 약자가 독을 타는 방식이 많기 때문에 저 사람이 꼭 죽었으면 좋겠다. 성공했으면 좋겠다라는 약간 살인 공모의 공감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맞아요. 독이 가지고 있는 묘한 그런 또 자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런 어떤 흥미로운 모티브들을 끌어들여서 만든 두 편의 영화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어제도 밤새도록 그 온갖 책을 뒤져가면서 역시 일본 브리핑 이렇게 힘들구나 생각을 하면서 네. 독버섯의 세계를 탐구해봤습니다. 이제 올해는 또 약학적으로 또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깊숙한 숲속으로 들어온 느낌이 듭니다. 그림을 잘 그리니까 마치 솔고의 그림을 보고 새가 날아들듯이 자연 버섯의 세계를 보고 뭔가 몰려들 것 같은 생각이 들죠. 참, 솔고 화백께서는 자꾸 하셔서 그렇지 참 이 네. 사실을 아시면 네. 됐고요. 버섯의 세계를 알아봤습니다. 네. 버섯은 전 세계적으로 2만 5천여 종이 오, 보고가 돼 있고요. 그렇게 굉장히 많아요. 많죠. 한국에도 1,500여 종의 버섯이 보고가 돼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버섯과 독버섯으로 나눌 수 있을 텐데 이 단어가 참 불편해요. 왜냐하면 독버섯이란 말은 다분히 인간적인 그렇죠. 표현이잖아요. 네. 독버섯 중에서도 곤충이나 동물들이 먹을 수 있는 버섯이 많습니다. 그들에겐 독이 아닌 거죠. 인간에게만 독이 있는 버섯이기 때문에 인간에 국한된 그런 용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대표적인 독버섯 5개를 그려왔는데 일단 한국에서 가장 많이 감염이 되는, 그러니까 그 중독이 되는 버섯이 2개가 있습니다. 어떤 걸 것 같으세요? 글쎄 제일 유명한 건 광대버섯 아닌가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네. 광대버섯이 독버섯의 형태로 가장 유명한데 근데 이건 누가 봐도 독버섯처럼 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독이 잘 안 되죠. 오히려 노란다발과 도구산 광대버섯은 독이 없을 것처럼 보여요. 그러네. 노란색이고 흰색이기 때문에. 네. 하지만 저 2개의 버섯이 독이 많다. 감염에 중독의 우려가 많다라는 사실을 이번에 알게 됐고요. 그리고 마기곰버섯 같은 경우에는 일이 무서워요. 네. 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에서는 조리를 해서 먹을 수 있는 버섯이에요. 그러니까 왜요? 독이 어떤 대부분의 독들이 다 유해한 건 아니고 네. 그 독이 어떤 사람에게는 약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조리를 잘만 하면 먹을 수 있는데
제가 이 버섯을 이렇게 가져온 이유는 어쩌면 오늘 다룰 영화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버섯과 상관이 있습니다. 버섯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 네. 보통 죽은 동물의 분해를 하는 역할을 버섯이 합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 버섯이 없다면 네. 이 지구상에는 온갖 시체들로 질비할 겁니다. 이 버섯이 유기물들을 화학적으로 분해하기 때문에 이 분해하는 이유만으로 지구가 깨끗해질 수 있고 그 분해 작용이야말로 버섯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인간에 줄 수 있는 최고의 장점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편으로는 버섯을 환원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네. 어떤 것들을 다시 지구에 돌려준다라는 리사이클링을 해주는 거죠. 근데 오늘 네. 다루는 어떤 영화들, 매혹당한 사람들 같은 영화에서 네. 여러 명의 여자들이 한 명의 남자를 들고 가는 장면 같은 게 있어요. 네네. 그게 어쩌면 저한테는 네. 버섯이 아. 어떤 유기물을 분해하는 과정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네. 그런 면에서 오늘 다룰 두 편의 영화가 독버섯을 다루는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버섯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버섯 세계를 가져와 봤습니다. 네. 뭔가 좀 무슨 네 굉장히 알찬 네. 그런 정보를 또 전해드린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캠페인처럼 하겠습니다. 네. 독버섯 위험합니다. 날 것으로 드시면 안 되고 절대 드시면 안 된다. 이런 건 네. 붉은 사슴뿔 버섯 같은 경우는 만져도 안 됩니다. 아 그래요? 만지는 것만으로도 중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지지도 말고 위험한 것은 전문가를 대동하신 후에 섭취하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뭔가 자막 나갈 것 같아요. 쫙. 네. Seems like the soldier being here is having an effect. If you could have anything in the world, what would it be? To be taken far away from here. What have you done to me? You vengeful bitches! 네, 먼저 소개드릴 작품은 매혹당한 사람들입니다. 사실 이제 원작 자체가 워낙 유명한 또 영화가 있고요. 이번에 또 네. 얘기하시는 바람에 봤다가 71년도 작품, 돈시길 작품이 있다는 걸 알게 되니까 또 안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것까지 챙겨보느라고 일이 2배로 늘어났어요. 앞으로는 좀 원작이 없는 영화로. 네, 둘다 재밌었습니다, 근데. 그렇죠. 네. 너무 명확한 그 대조를 이루지 않나 싶은데 돈 시겔 영화는 사실은 뭐라 그럴까요? 약간 굉장히 사이키델릭한 측면이 있고 환각적인 측면들도 있고 남성 주인공이 여성 공동체에 들어가서 일어나는 어떤 그 한바탕의 모험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극적이면서도 그렇죠? 마초적으로 그린 영화라고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시점 같은 것들도 약간 환각 느낌이 나는 게요. 맞아요. 마치 환각 버섯을 먹고 난 다음에 눈앞에 어떤 것들이 어질어질하게 보이는 풍경을 그려낸 영화처럼 예, 보입니다. 그런 시각적인 장면들도 있죠. 네. 저는 이제 그 원작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것은 당대 맥락이 있었을 것이다. 60년대 히피 공동체와 약물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었을 것이고 혹은 이제 굉장히 어떤 방종 혹은 자유의 어떤 그런 측면에서의 굉장히 이렇게 난한 풍경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면에서 60년대 히피 공동체의 붕괴를 어떤 이런 특수한 상황 속에 집어넣어서 만든 영화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런 면에서 이제 그 영화 굉장히 강한데 이 원작인 돈 시겔 영화가 갖고 있는 인종적인, 계급적인 혹은 동성애적인 이런 부분들의 테마들이 있는데 이 테마들을 다 뺐습니다. 그러면서 강력하게 페미니즘적인 어떤 테마를 극 중에 집어넣어서 상대적으로 좀 더 시각적으로 스토리텔링을 하고 또 이게 또 화면 사이즈가 1.66대 1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풍경 같은 것을 관객들에게 전시해서 보여주기보다는 배우들이 연기에 집중하면서 보여주는 훨씬 더 단아한 드라마가 되었습니다. 이야기적으로는 가장 큰 차이가 네. 71년도 작품에서 흑인 노예, 흑인 하녀가 있었는데 그 사람을 뺐다는 것 그리고 시각적으로는 Have anything in the world. 71년 작품이 쨍한 햇볕 아래에서의 환각 같은 걸 보여줬다면 이번 소피아 코폴라 작품에서는 커튼이 반쯤 열려있는 어둑어둑한 실내를 보여주는 풍경 같은 것들이 굉장히 극명하게 비교가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소피아 코폴라가 이 작품으로 이제 칸 영화제에서 감독상까지 받게 되는데요. 자, 어쨌건 이 작품을 볼 때 그 원작인 돈 시겔에서는 이제 존이 주인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영화에서 등장하는 똑같은 주인공이지만 이름이지만 이 존은 이 영화에선 비중으로는 물리적인 비중으로는 주인공급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사실 영화를 보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7명의 극 중에서는 이제 여성 신학교지 않습니까? 2명은 선생님이고 5명이면 학생인데 처음에 7명의 그 여성 공동체이고 지금 전쟁 중이기 때문에 외부랑 완전히 단절이 되어 있죠. 그런 여성 공동체에 외부에서 한 변인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변인을 집어넣었을 때 과연 이 여성 공동체가 어떻게 바뀌고 변화할 것인가를 관찰하는 것 같은 그런 일종의 플롯을 갖고 있고, 그랬을 때 그 변인은 뭔가 이 내부를 바꿀 수 있어야 되니까 좀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 변인에 해당하는 사람이 바로 존이라는 것이고, 존은 극 중에서 남자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는 여성 공동체고, 이 사람은 북군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이제 남군 쪽의 사람들인 것이고, 또 심지어는 존은 아일랜드계이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얘기하면 가톨릭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개신교거든요.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이 대비되는 상황 속에 이 사람이 들어왔을 때 과연 이 공동체는 어떻게 될까를 보는 그런 흥미로운 관점을 갖고 있죠. 이야기를 만든 사람들이 가장 흥미로워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상수들이 있는데 거기에 어떤 변수를 넣어야지 이 상수가 흔들리는가, 맞습니다. 그 자극 혹은 변화를 보는 게 어쩌면 이야기의 가장 큰 매력일 텐데, 이 소피아 코폴라는 그걸 너무 잘 해냈고, 이 변수 하나가 들어옴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흔들리는 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흔들리면서 그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굉장히 잘 만든 관계 구조인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원작을 모르시고 보신다면 뒷부분을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얘기일 수 있을 텐데, 초반에는 이제 이 북군인 존이 왔는데 굉장히 매력적인 남자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7명이 모두 다 이 남자를 의식하게 되죠. 그러면서 한 중반부까지는 그 성적 긴장감이 그걸 이끌어가는 가장 강력한 동력이 되는데, 특히 이제 극 중에서 약간 이렇게 저녁에 만찬 같은 거 할 때 제일 웃기잖아요. 서로가 이제 이 남자한테 잘 보이고 싶은데. 최고의 장면이죠. 네. It's the best meal I've had in a long time. Thank you, man. Miss Alicia made the pie herself. I hope you like apple pie. Love apple pie. It's my favorite. Is that my recipe, Alicia? I picked the apples. They're delicious. Apple pie's my favorite too. Really?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지분을 얘기하고 내가 정말 매력적인 사람인가를 어필하는 그 장면이야말로 직접적인 대사 없이 그렇죠. 사과 하나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돌려서 자기를 주장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명장면입니다. 그렇습니다. 또 상대의 여성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를 들면 어깨를 드러내는 어떤 그런 옷을 입게 되면 옆에서 견제해서 숄로 거기를 막 가리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치열하게 견제를 하면서, 심지어는 이제 이 환자로서 지금 다리를 다쳐가지고 돌아왔기 때문에 어떤 이 환자로 쓰는 어떤 방이 있게 되는데, 그 방에 사실 못 들어가게 되는 일종의 금기시되는 방인데도 불구하고 그 방에 끊임없이 한 명씩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심지어는 이제 그 교장에 해당하는 마사인가요? 마사가 치료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 부르신 적 없나요? What is it, miss? Just wondered if there's anything I can do to help. No, there's nothing you can do. You have enough studies and other work to keep you well occupied. I only thought to help. That won't be necessary. And Miss Alicia, you can tell the others that this room is off limits. 이런 식의 어떤 팽팽한 7사람들 사이에서 한 남자를 두고 벌어지는 이야기까지가 전반부입니다. 그럼 이게 이 영화가 그렇게 가겠구나라고 생각하는데, 후반부 접어들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기 시작하죠. I need chloroform. Go to the smokehouse. Get the saw now. 영화에서 보면 사실은 이 존이라는 사람은 사실은 7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서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어장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네. 시실론드 작품이랑 가장 큰 차이가 있는 맞아요. 것 같은데, 맞아요. 은밀하게 말로서 어장 관리를 한다는 게 이 존의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영화가 굉장히 영리하게도 초반부에는 그 7명 사이에서 각각 7명의 어떤 개성들을 도드라지게 안 보여주거든요. 다시 말하면 개성이 별로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 어떤 공동체 속에 7명의 여성이었거든요. 남자가 들어오다 보니까 이 사람들 하나하나가 옷 입는 것부터 말하는 것까지 점점 달라지기 시작하고, 더군다나 그 존은 이 7명의 사람들을 각각 하나씩 따로따로 상대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 Just a moment, miss. Where do you think you're going in my pearl earrings? Oh, Miss Edwina, don't be hateful. Everyone's dressing up today. And how beautiful you look this morning. You're all dressed up yourself. I am not. Well, I haven't seen that lovely pin since last Christmas. Get to your work. Listen, don't tell any of the others. But I consider you to be my best friend in this whole place. You do? Yeah, of course I do. I love you, Edwina. Please don't ever say that unless you mean it. I do mean it. Geez, I knew exactly how I felt about you the first time we talked. I was too afraid to say anything for fear that you'd never let me near you again. I'm
only telling you now because I'm running out of time. It might be my last chance.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 한 명의 개성을 만들어주니까 원래는 공동체였던 일곱 명의 개인의 합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갈등이 생기게 되는데 이것이 후반부에 들어가면 다시 또 다른 변형을 이루어지게 되면서 이야기는 이제 점입가경의 지경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존이 살아남을 너무 잘 안다고 생각이 드는 게 네. 모든 사람들은 공동체 속에 있고 모든 그 집단의 선을 이루려고 노력을 하지만 개개인이 돋보였을 때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누군가가 나만의 맞아요. 장점을 얘기해주고 그 장점을 사랑해준다고 말할 때 마음이 흔들린다는 걸 너무너무 잘 알고 그걸 잘 이용한다는 측면에서 나쁜 놈이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이제 후반부 들면 이제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면서 펼쳐지는데 사실은 이 영화의 어떤 그 성적인 코드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이렇게 이야기 속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극 중에서 처음에 이 존이라는 남자를 발견하게 된 게 독버섯을 캐다가 발견하게 되는데 버섯이라든지 총이라든지 극 중에 등장하는 거북이라든지 심지어는 극 중에서 다친 다리까지 사실 이런 것들이 어떤 그 남근의 상징처럼 영화 속에서 묘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따라 스토리를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이 다리가 극 중에서 2번 다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첫 번째는 치유가 되고 두 번째는 아닌 것으로 보이게 되는데 결국 첫 번째는 이 다리가 왜 다치는가? 전쟁에서 다치지 않습니까? 전쟁에서 다쳤다는 얘기는 어떤 폭력적인 남성성의 세계에서 다친 거고 후반부에서 다치게 되는 이유는 여성성과의 공존에 실패해서 다치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다리를 어떻게 하느냐인데 앞부분에 다친 다리에서는 그 다리 수술을 하기 위해서 다리를 노출시키거든요. 뒷부분에 가면 다리를 안 보이도록 감싸거든요. 이런 것들도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하고 연관시켜서 생각하면 사실은 영화가 굉장히 어떤 것들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는 그런 장치라고 말할 수 있겠죠. You need to remove it. The leg is badly broken. I can't repair it. I'm not a surgeon. 그리고 원작에서는 독버섯이 다시 말해서 돈 시겔 영화에서 독버섯이 주로 한 사람이 그것을 계획해서 그것을 한 것으로 묘사가 되는데 이 리메이크에서는 독버섯이 여럿의 공모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묘사가 돼 있어요. 네. 그런 부분들도 명확한 시각차가 자신의 주제적인 측면에서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특히 소설 원작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 명이 공모로 이루어진 한 명이 주도하긴 하지만 공모에 의했다고 추측되는 그런 정황들이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뭐 그러니까 71년과는 그런 식의 시선 같은 게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곡 중에서 이제 나오는 여성 캐릭터들이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존과 관계에서 가장 밀접한 것은 커스틴 던스트가 연기했던 배역으로 보이는데 그녀는 이제 그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그와 함께 이 신학교를 떠나서 떠나려고 하는데 떠나게 되면 어디로 가느냐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존이라는 남자는 리치몬드로 가야 되는데 리치몬드는 큰 도시죠. 이들이 있는 곳은 시골 마을인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거기가 사실은 그녀의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사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극 중에 등장하는 니콜 키드만인 마사라는 교장을 일종의 어머니라고 생각한다면 과연 남아있어서 시골에 있는 어머니를 택할 것인가 아니면 떠나서 도시에 있는 아버지를 택할 것인가의 양자 사이에서의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이 영화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보여주는 것을 바라보는 것도 흥미로운 독법이 될 겁니다. 존이 에드윈에게 처음으로 네. 당신에게 정말 하나만 원하게 할 수 있다면 뭘 원하겠느냐고 하니까 여기에서 멀리 벗어나고 싶다라는 얘기를 제일 처음에 하죠. 그게 어쩌면 아버지와 어머니 혹은 고향과 어떤 이상향 그런 것들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겠는가라는 질문이고 후반부에 그 에드위나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지 그리고 선택이 어떻게 좌절되는지를 보여주는 게 어쩌면 이 영화의 중요한 축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Did you just look at me? Stop it! I am the queen. But you are mad. Throw! Throw! Your Majesty. I'd like to enjoy the music now. This is madness. Sometimes a lady likes to have some fun. 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작품은 많은 분들 좋아하셨죠? The Favorite입니다. 네, 요르고스 란티모스의 네. 새로운 작품이었고 네. 보면서 또 열광했던 그리고 제가 또 좋아하는 올리비아 콜맨이 나오는 또 우리 아카데미에서 여우주연상을 받기도 네. 했었죠. 굉장히 훌륭한 배우. 사실은 셋 다 참 훌륭한 배우인데 역시 네. 뭐 매혹 당한 사람들 역시 연기들도 참 좋고 그 케미라고 하는 그런 것도 좋았는데
더 페이보릿은 이 세 명의 배우들이 어떤 식으로 권력 관계를 주고받는지, 누가 누구를 견제하고 누가 누구를 누르는지 이걸 보는 것만으로 너무 흥미로운 그렇습니다. 영화였습니다. 뭐 하나의 축은 권력이고 하나의 또 다른 축은 사랑일 텐데 이 권력과 사랑이 엉켜서 벌어지는 어떤 공중안에서의 암투 같은 걸 다룬 것 같은 네. 굉장히 흥미진진한 사극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근데 이 시나리오가 사실은 굉장히 헐리우드에서 오랫동안 떠돌아다녔던 유명한 작품이라고 하는데 이 데보라 데이비스라는 시나리오 작가가 그 윈스턴 처칠이 썼던 글에서 발견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윈스턴 처칠이 자기 조상에 대한 글을 쓴 게 있는데 여기 나오는 사라 제니스 처칠이 윈스턴 처칠의 어떤 조상이었던 거죠. 영화에서 가장 흥미로운 구도가 그런 것 같아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여자고 그걸 뺏으려고 하는 사람도 여자고 그걸 다시 뺏으려고 하는 사람도 여자고 이 관계가 또 한편으로는 사랑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게 흥미로운 구조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18세기 초반에 이제 스코틀랜드 왕국과 잉글랜드 왕국이 통합되어서 그 첫 번째 왕이었던 앤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영화를 보다 보면 이제 내용들이 워낙 기괴해서 야, 이게 극화가 많이 됐구나 하는데 디테일에 있어서는 극화가 굉장히 많이 됐지만 기본적인 스토리는 다 실제 역사 속의 사실들이에요.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흥미로운 부분들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굉장히 뛰어난 여성 3명의 배우와 그 3명이 연기하는 여성 3명의 캐릭터가 완전히 이끌어가는 그 영화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드문 측면이 있고 그 장면에서도 갖고 있는 어떤 개성들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극 중에 또 남성 캐릭터도 3명이 또 중요한 캐릭터가 있거든요. 근데 이 세 여성 캐릭터와 남성 캐릭터 하는 일을 보게 되면 극 중에서 세 여성 캐릭터가 예를 들면 국사든 나라 일이든 아니면 권력에 관한 싸움이든 아니면 사랑이든 그 중요한 것들은 다 사실은 세상의 여성 캐릭터 사이에서 하고 이 남성 세 캐릭터들은 그 여성 캐릭터들을 눈치를 보면서 거기다 어떤 식으로든 줄을 대려고 하는 그런 식의 이야기들을 펼치고 있어요. 이런 면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혹은 연출하는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만들고 싶어 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And how are we going to pay for this? The land tax is to be doubled. This is madness. A treaty would save money and lives, a win for all Englishmen. The Queen has decided, Harley. I disagree. A lot. It's a disgusting distortion of the system. You have no place in this. Your mascara is running. If you'd like to go fix yourself, we can continue this later. 우리가 일반적인 사극에서 남성과 여성 캐릭터를 다루는 방식을 바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예를 들면 노골적으로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극 중에서 외모에 신경 쓰는 것은 남성이지 여성들이 아니고 심지어는 외모를 품평을 듣는 것들도 남성이어서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측면이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극 중에서 이 중요한 일들을 여성들이 벌일 때 예를 들면 영화의 어떤 그 전체적인 구도로 본다면 궁중에 누가 들어오고 누가 나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처음에 들어오는 건 에비게일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근데 에비게일이 들어온다는 영화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벌어질 때 안에서 남자 귀족들은 뭘 하고 있는가? 오리경주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 반대로 거기에 한 중반부 후반부쯤 가면 사라가 궁에서 나가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 안에서 남자 귀족들은 또 뭘 하고 있느냐? 블러드 오렌지라는 것을 던지는 놀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극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들이 펼쳐질 때 정작 이쪽 캐릭터들은 그런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놀이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럴 때마다 또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 또 이 유명한 감독은 꼭 슬로우 모션을 걸어줍니다. 얼마나 한심한지 천천히 보세요라고 말하는 것 같은 목소리가 들립니다. 네, 이 세 캐릭터 사이의 어떤 강렬한 이야기로 지금부터 말씀을 좀 드릴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 중반 이후는 사실은 스토리를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네. 근데 이 영화의 이야기 속에서 지금 그 궁전 안에서 사실은 이 앤과 사라는 어린 시절부터 친구이자 연인인 관계지 않습니까? 실제 편지들이 남아있죠. 그렇죠. 주고받았던. 실제로 네. 그런 사이이기도 했었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외부에서 이제 에비게일이 오면서 이 모든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극 중에서 이 배우들이 대부분 다 영국 배우들이에요. 근데 네. 극 중에서 이 에비게일을 맡았던 엠마 스톤만 미국 배우입니다. 네. 이런 캐스팅도 이유가 있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 안에는 이미 안정되게 관계가 딱 정해져 있는 데인데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서 그때부터 무너지게 되는 것이니까 사실 이런 캐스팅도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딱 보다 보면 이 처음에 이제 프롤로그 부분에서 영화가 나올 때 앤 왕과 그 다음에 그 사라 사이의 관계가 어떤지를 보여줍니다. Sarah, you must say hello to the little ones. No. It is macabre. Please. No. I love you, but that I will not do.
If you love me, love has limits. It should not. Throw! 앤 입장에서는 사실은 여러 가지 과거의 상처 때문에 사랑의 한계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라는 그렇게 그것을 용납하지를 않는 거죠. 그러면서 잔인한 진실을 들이미는 건데 이 어떤 그 자기의 결여를 채워주는 사람이 극 중에서 바로 도착하게 된 에비게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네, 그런 의미에서 이 세 사람의 네. 심리를 너무너무 잘 잡은 맞아요. 것 같아요. 네. 특히 앤의 심리를 생각을 해보면 17명의 아이를 사산했거나 태어났더라도 일찍 죽게 되는 걸 장면을 목격을 한 거죠. 17명의 아이를 잃어버린 놓쳐버린 엄마의 심정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너무너무 비통할 수밖에 없고 그 시간 동안 옆에서 지켜주었던 사라라는 친구가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 사라는 어느 순간은 위로가 됐다가 어느 순간 너무 잔인한 진실을 얘기하니까 무작정 기대고 싶은 사람이 필요했는데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생긴 거죠. 에비게일이 생기니까 그쪽으로 약간 고개를 돌리게 되는 과정이 생기는 거죠. 사라 입장에서는 그렇게 잔인하게까지 아무리 그래도 왕인데 왜 그럴까 생각하면 자기와 사라와 앤 사이의 어떤 왕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의 어떤 권력을 너무 확신한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사람 자체가 원래 정직한 사람이기도 해요. 정직하면서 너무 이제 마음에 있는 말을 그대로 써놓으면 상대가 상처를 받는 케이스인데 근데 여기에 완전히 다른 에비게일이 들어오게 되는데 초반부를 보면 영화에서 두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앤 여왕과 그 다음에 에비게일의 관계가 굉장히 유사해 보인다는 것을 영화에서 계속 보여줍니다. 대표적으로 처음에 앤이 어떤 얘기를 하게 되면 이제 분장을 하게 되는데 화장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라가 오소리 같다고 거기다 면박을 줘요. Who did your makeup? We went for something dramatic. Do you like it? You look like a badger. Oh. Are you going to cry? Really? 그러니까 얼굴에 묻은 게 잘못됐다는 뜻일 텐데 화장이지만 극 중에서 보게 되면 에비게일이 처음에 마차에서 궁에 도착하기 위해서 내리는 순간 뒤에 남자가 음탕한 짓을 해서 엎어지게 되죠. 그래서 얼굴에 지능이 묻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역시 오소리 같은 화장을 얼굴에 잘못 묻힌 것 같은 그런 결과를 두 사람이 똑같이 받게 되죠. 그 다음에 어린 시절에 앤 입장에서는 말에서 떨어져서 크게 다칠 뻔한 적이 있는데 그때 얼굴이 말에 침으로 범벅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 에비게일이 떨어져서 지능을 묻혔을 때 그 지능은 사실은 그 서민들의 배설물로 범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분비물이나 배설물을 둘 다 얼굴에 붙이고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두 사람이 고통으로 연계가 되어 있다는 게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 앤 입장에서는 다리가 너무 아프죠. 다리에 통풍 때문에 통증이 있는데 극중의 초반부에 에비게일은 도착하자마자 다른 하녀들의 어떤 그런 견제나 이런 것 때문에 장난 때문에 양잿물에 손을 담궈서 손을 엄청난 통증을 느끼게 되죠. 근데 손을 통증을 느끼는 바로 다음 장면이 극중에서 앤이 처음으로 다리 고통을 드러내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연계가 되어 있고 그리고 에비게일이 구해온 약초로 자기 그렇죠. 손에도 치료를 하지만 바로 그 똑같은 약초로 앤의 상처를 또 치료해주기도 하죠. 그렇죠. 그리고 또 직접적으로 물리적으로는 그 아픈 다리를 아픈 손으로 주물러서 치료를 하거든요. 근데 이 장면은 영화의 맨 마지막 장면에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역시 똑같이 다리와 손이 결합된 어떤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맥락은 완전히 달라져서 그 사이에서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건가를 우리가 떠올리게 하는 거죠. What are you doing? This is Pilates. 그 초반에는 사라와 앤이 굉장히 정서적으로 강력하게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는 거 보고 에비게일은 이 사이에 들어갈 게 없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것이 점점 앤이 이제 에비게일을 의식하면서 세라가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죠. 결과적으로는 셋 사이의 입장에서는 사랑을 뺏거나 권력을 뺏어야 되는데 이 한 사람은 방어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사라와 공격적으로 뺏으려는 입장인 에비게일이 이제 대립이 되죠. 근데 에비게일이라는 사람의 핵심적인 어떤 동력이 뭔가 하면 생존 본능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겪어온 일들이 너무 처참한 일들이 많았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죠. 나는 누구의 편 아니고 내 편이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 생존 본능이 극 중에서 추락에 대한 공포, 추락하면 안 된다는 공포로 영화에서 형상이 돼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처음에 도착해서 마차에서 떨어지는데 그것도 남자 때문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중간에 할리가 와서 뭔가 정치적으로 뭔가를 모종의 제의를 하게 되는데 말을 잘 안 들은 것 같으니까 그 방뚝 위에서 밀어가지고 추락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역시 남자에 의해서 그녀가 추락되는 건데 그녀는 사실은 이전에도 남자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통을 받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추락에 대한 공포를 갖고 있는데 흥미로운 건 영화에서 앤이 굉장히 괴로울 때 마치 위에서 떨어져 내릴 것 같이 일종의 말하자면 자살 퍼포먼스 같은 행동을 벌이게 되는데 그걸 말려줘야 될 사라가 오히려 밀어서 떨어내리려고 이렇게 할 때 이제 울부짖게 되는 장면이 있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두 사람은 완전히 다르지만 사실은 둘 다 추락과 전락의 공포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중반부까지 두 사람이 점점 비슷해지니까 영화에서 사실은 그 헤게모니가 상대가 안 될 것처럼 두 사람 사이의 싸움이 점점 흥미진진해지게 됩니다. 사라가 그 에비게일의 수많은 음모를 견디다 못해 뭔가 화를 내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너하고 나는 완전히 다른 게임을 하고 있었구나라는 얘기를 해요. 네. 근데 그게 어쩌면 앤이라는 한 사람을 둘러싼 두 사람의 사랑의 대시 같은 건데 그게 원하는 바가 완전 달랐기 때문에 그게 뭐 정확하게 한 사람은 사랑이고 한 사람은 권력인지 모르겠으나 그 두 사람이 원하는 게 서로 달랐기 때문에 이건 일종의 삼각관계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절대 삼각형이 이루어질 수 없는 삼각관계 같기도 해요. 그러면서 굉장히 희한한 구도가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재밌는 얘기 같습니다. 뭐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서로 우리가 다른 게임을 했다라고 했을 때 말하자면 사라는 처음에는 권력 게임을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영화의 후반부로 가면 사실은 사랑 게임을 하고 있었고 정반대로 에비게일은 사랑 게임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사실은 권력 게임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럼 결국 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라는 건데 영화의 중반부까지 앤은 굉장히 어리석고 아이 같고 힘도 없고 무기력하고 이런 사람처럼 보여요. 근데 후반부에 완전히 다른 면모를 보이게 되면서 이 팽팽한 세 사람 사이 구도가 바뀌고 그러면서 가장 극적인 이야기가 후반부에 펼쳐지게 되죠. 이 영화의 앤을 설명할 수 있는 한 단어를 딱 문장을 만들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퀸이다. 아, 이 구역의 왕은 나야. 네.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내가 약간 약해 보이고 신경질적이어 보일 수도 있고 무능해 보일 것 같기도 하지만 그래도 퀸은 난데? 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사실 후반부에 이 전체 구도를 판도를 뒤흔드는 딱 한마디의 말인 것 같아요. 네. Kind. Abigail, do you think the people are angry? Anne? She does not know. Well, we should ask people. Get some people in from the villages and ask them. That is not how matters of state are dealt with. People are led. They do not lead. Would you leave Marlborough exposed? He needs another battalion ready to join him, and that means money. Do not shout at me. I am the Queen. Then for once act like one. 그리고 그렇게 그 말에 따라서 전반부를 보면 사실은 앤이 굉장히 수세에 몰리고 케어만 받고 이런 처지로만 보이지만 그 순간조차도 사실은 앤의 어떤 또 다른 생각들이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걸 떠올리게 되죠. 어쨌건 오늘 테마처럼 이 영화에서도 이제 독을 이용해서 벌어지는 어떤 상대에 대한 위해의 순간들이 영화의 클라이맥스가 되는데 그 장면은 자세히 말씀드릴 수가 없으니까 역시 독의 테마로 보시면 어떨까. 근데 저는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이 동물을 참 좋아하시잖아요. 네. 킬링 디어부터. 그럼요. 이번엔 토끼죠. 온갖 동물들이 다 나옵니다.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말도 나오고. 정말 동물의 세계입니다. 일단 오리경주를 하죠. 아, 맞아요. 그다음에 오소리가 따는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토끼를 키우는 장면도 있고요. 랍스터도 나오잖아요. 랍스터도 나오죠. 네. 그리고 사슴고기도 먹습니다. 네, 맞아요. 새사냥을 하죠. 그리고 남편하고 술래잡기를 할 때 에비게일이 약간 동물들이 뛰어노는 것 같은 장면이 있고요. 또 비스트 흉내도 내잖아요. 에비게일이.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이 영화를 촬영했던 모든 촬영 기법 중에 가장 돋들어지는 것은 어안렌즈인 것 같아요. 네. 말하자면 물고기의 눈인 거잖아요. 그것도 어쩌면 동물의 세계 같기도 해서 이 영화 전체가 동물의 왕국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궁궐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그냥 일체 인간적인 어떤 그런 걸 배제한 채 차가운 시선으로 네. 동물을 바라보듯이 본 영화가 아닌가 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네요. 네, 두 편 중에 더 좋아하시는 영화가 네, 이 구역의 요르고스 란티모스의 팬은 물론 기동리 평론가님도 좋아하시지만 네. 제가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요. 더 페이보릿 보는데 많은 분들이 란티모스 감독의 가장 대중적인 작품이라고 얘기를 했지만서도 저는 보는 내내 란티모스 감독의 인장을 느낄 수 있고 란티모스 감독 참 좋다. 음악부터 뭐 미술, 뭐 의상, 이야기, 캐릭터까지 다 좋았고요. 네. 좀 보면서 되게 흥미진진하게 봤던 작품이고요. 최고의 장면은 또 매혹당한 사람들도 되게 좋은 작품이어가지고 저기 잠깐 꼽고 싶은데 아까 잠깐 말씀드린
애플파이 장면의 그 장면에서 이루어지는 대사 그리고 후반부의 식탁에서 독버섯에 대한 묘사 같은 것들 그러니까 식탁이 등장하는 이 영화의 모든 장면들은 너무 좋아서 정말 제대로 된 식탁 영화를 만난 것 같은 그런 인상이 들어서 매혹당한 사람들의 모든 식탁 장면을 저는 최고 장면으로 꼽겠습니다. 그 두 식탁 장면이 심지어는 서로 대칭을 이루도록 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That dress is very becoming, Miss Edwina. Thank you. It's the best meal I've had in a long time. Thank you, ma'am. Merci beaucoup. Miss Alicia made the pie herself. I hope you like apple pie. Love apple pie. It's my favorite. Is that my recipe, Alicia? It is. I picked the apples. They're delicious. Apple pie's my favorite too. Really? 저도 비슷한데요. 두 편 중에서 이제 더 페이버릿을 더 좋아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장면도 저는 이제 매혹당한 사람들에서 고르고 싶은데 저는 마지막 장면 말할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이제 클라이맥스였던 말할 수 없는 장면 자꾸 꼽으시면 그럼 말 짧게 해도 되거든요. 피디님 너무 힘들어요. 피디님이 그 얘기를 빼면서 하실 수 있어요, 저분. 하시긴 하시는데 힘들죠. 언제나 하실 수 있어요. 고충을 좀 이해해 주세요. 그 매혹당한 사람들에서 저는 마지막 장면인데 그 장면은 사실 대사도 거의 없고 어떤 일종의 약간 그 자체가 무슨 의식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아름답고 어떻게 보면 기괴하고 이러면서 영화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는 그런 좋은 엔딩처럼 느껴져요. 저 그 엔딩에서 커스틴 던스트의 눈빛이 잊혀지지 않는데 혼자 멍하니 바라보다가 마침내 어떤 모종의 딱 하는데 그 장면의 연기가 정말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Keep your stitches in a straight line like I showed you. Edwina. Edwina. Yes, Miss Martha.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독버섯을 누구에게 줄까라는 좀 약간 독특한 테마를 가지고 제목 너무 좋은 게 그렇죠. 영화를 보는 내내 누구에게 줄까 생각하게 되는 제목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1분 브리핑까지 딱 맞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두 편 모두 B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